개나 고양이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배우자를 뜻하는 반려라는 단어가 앞에 붙은 건 가족처럼 곁에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반려동물의 수가 10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족으로 불리는 이 반려동물들이 여름 휴가철이면 버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의 그늘, 쌍심지 카메라가 그 현상을 담았습니다. 잡는 거야. 도사지 밴드 잡는 데까지 거야. 일도 안 해. 마시자. 그렇지. 알았어, 잡아. 방법 없지 뭐. 그럼 갈까요? 그 당시에 물그릇 하나 없이 그냥 가방만 덩그러니 놔둔 채 버려진 상태. 일 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반려동물 인구도 1000만 명 시대를 맞았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진짜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펫팸족이라 부르며 과거와는 달라진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인식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나 학대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공식 집계된 유기동물의 수는 8만 2천 마리. 하지만 실제는 이것의 두세 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여름 휴가철인 지금은 오랜 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1년 중에서도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통계를 보면 7월에 가장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했고 6월과 8월이 뒤를 이었다. 이맘때면 평균 25%가량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매년 귀찮아진 반려동물을 피서지에 버리고 오는 무책임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버려진 동물의 절반은 안락사 등의 이유로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이곳은 동물자유연대가 운영 중인 남양주의 반려동물 복지센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300여 마리의 유기동물들은 치료부터 입양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 길을 헤매던 유기동물들이 구조되어 이렇게 보호소에 맡겨지는 것만으로도 한 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는 셈이다. 저희는 동물 보호에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구조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구조된 아이들을 저희가 센터로 데리고 와서 케어하고 보호하고 이제 입양까지 보내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곳의 동물들 대부분은 안타까운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다. 이제 2살 된 강아지 꼬롱이는 전주인의 실수로 발목이 절단되자 유기동물 보호소 앞에 버려졌다. 다친 아이다 보니까 당연히 입양 가기는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책로 인근에 이제 지자체 보호소가 있었는데 그쪽에다 이제 고의적으로 유기를 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유기를 했는데 인근 주민들은 이 강아지가 누구 소유의 강아지인지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자체 보호소에 있는 담당자랑 인근 주민이랑 그쪽 집에 찾아가서 이제 고의로 유기했다는 사실을 자백을 받고 지금 처벌된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다시 활발한 모습을 되찾긴 했지만, 꼬롱이는 무책임한 전주인 때문에 평생 버림받았다는 기억과 장애를 안고 가게 됐다. 하지만 정작 상처를 준 전주인은 솜방망이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현행 동물보호법의 현실이다. 한편 최근 한 방송을 통해 그 실체가 공개되며 충격을 안겼던 강아지 공장. 번식만을 위한 도구로 학대받던 강아지들이 남양주와 화순의 강아지 공장에서 가까스로 구출됐다. 기품 있고 우아한 외모의 아프간 하운드 신디 역시 그곳에서 구조돼 반려동물 복지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인데, 발견 당시 신디의 털은 오물범벅이 된 상태, 몸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영양실조였다. 하지만 이곳에 온 몇 달간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한결 사람들과도 편안해진 모습. 이젠 새로운 가족과 함께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남양주 쪽에서 구조된 아이들이 77마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물농장에서 방영됐던 화순에서 구조된 아이들이 4마리가 있어서 총 합해서는 81마리가 구조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어때요? 많이 안 좋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강아지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리를 잘 받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대부분 다른 데서 이제 사오는 게 더 그분들한테는 이득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주지 않아서 구조된 애들 중에 절반 이상은 입양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버려진 동물들은 재입양이 최선이지만 상당수가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입양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입양 절차는 조금 까다롭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양 신청을 받고 있어요. 서류 신청을 받은 후에 여기 센터 방문하셔서 직접 아이를 보시고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최종 입양자로서 적합하신지 저희가 이제 회를 진행해서 최종 입양자로 선정이 되시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환경을 보기 위해서 직접 아이를 데려다 드리면서 입양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동물보호단체에 맡겨진 유기동물의 경우 대부분 입양을 갈 때까지 보호를 받게 되지만 각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는 사정이 좀 다르다. 지자체 보호소는 대부분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일로 정해진 법적 보호기간이 지나면 상당수의 유기동물들이 안락사 위기에 처해진다. 실제 지자체 유기동물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한 동물병원을 찾았다. 그 용산구는 대단히의 보호 시설이 없어서 특별하게 동물병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용산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16군데의 동물병원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 기간을 기준으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 보호소가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선택하고 있지만 그나마 동물병원들이 함께 위탁 업무를 나눠 맡은 이 지역은 기간에 상관없이 보호하는 것이 가능했다. 보호라는 어떤 날짜의 규정은 저희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적인 규제에서의 날짜는 날짜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날짜와 상관없이 가급적이면 보호하고 또 주인을 찾아줄 수 있으면 찾아주고 또 유기견들이 발견됐을 때 이제 그 아이들을 보호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또 입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이제 전문인 집단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날짜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이 저희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반려동물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 입양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금도 쓸쓸하게 길거리를 헤매다 사고사하거나 보호소에서 안락사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 반려동물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다. 겨울에 비해 여름에 유기동물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이 추운 겨울보다 동물들이 야외에서 지내기 더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는 유기하는 사람들의 변명이 아닐까요? 스튜디오에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동물이 8만 마리가 넘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수치가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한 것이니까 네. 실제로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구조된 애들만 이제 집계가 되는 거고요. 예. 저희 같은 민간단체들과 뭐 다른 개인 보호 활동가들 그리고 또 얘네들이 길에서 다니다 보면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교통사고로 죽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면은 2~3배는 넘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유기동물들이 버려졌다가 구출됐다가 다시 이렇게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좀 있습니까? 주인에게 돌아가는 확률이 참 굉장히 낮아요. 예전에는 5% 미만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15% 이상도 가고는 하는데 그러나 아주 현저히 낮은 거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그 15% 정도는 다시 돌아갔다가 네. 다시 버려지거나 이렇게 또 그런 일이 또 발생할 확률은 어떻습니까? 이미 주인에게 돌아갔다는 거는 그 주인이 이제 버렸다기보다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이제 열심히 찾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 가서 찾는 거기 때문에 다시 버려질 확률은 적을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고의로 뭐 휴가철이다 뭐다 이런 다른 이유로 애완동물을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국내에서 이렇게 애완동물을 버렸을 때 혹시 뭐 네.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을 버리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데요. 네. 일단 그 과태료 양이 너무 적고 금액도 적고 그래서 벌금형으로 높은 수준으로 벌금형으로 해야지 이게 형사 고발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돼야지 좀 더 그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기했을 때 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벌의 수위가 우리나라보다는 높습니까? 대만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권에서는 좀 처벌이 강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동물을 버리면 100만 엔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서구 사회는 버리기 전에 보호소로 데리고 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버리는 비율보다는 보호소로 보호자가 직접 데리고 와서 다른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유럽은 이제 처벌보다는 그 데리고 오는 걸 유도해서 처벌량이 그렇게 뭐 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이 이런 보호소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느 정도 이 보호소 안에서 살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기동물은 시나 구에서 지자체에서 구조를 해 갑니다. 예. 그런 그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때는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10일이 법적으로 돼 있고요. 공고하도록 돼 있고요. 네. 10일 이상 뭐 20일까지 보호하고 그런 건 지자체 재량으로 이제 더 연장을 할 수는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는 10일에서 20일에서 30일까지도 보호하고. 그러면 10일 또는 20일 정도가 지나면 네네. 이 유기동물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 안에 이제 입양자나 보호자를 찾아야 되고요. 예. 보호자가 찾으러 오지도 않고 입양도 안 되고 그러는 동물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안락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게 되죠. 예. 워낙에 유기되는 동물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예, 예. 보호소에서 모든 걸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는 현실을 좀 인식을 하더라도 네. 안락사라는 방법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락사가 그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계속 유기동물이 이제 들어와서 시설에 한계는 있고 재원도 한계는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는 안락사를 너무 그 비인도적인 초점에서만 보면은 이 보호소들이 안락사를 안 하고 그냥 데리고 있어요. 네. 비난받는 게 싫으니까. 근데 문제는 데리고 있으면서 관리를 잘하면 괜찮은데 관리는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가둬놓고 겨우 밥이나 물만 주는 수준에 있다 보니까 애가 점점 시름시름 앓까 병이 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현재 정부의 집계 보면 안락사율이 한 20%대이고 자연사율도 20%대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합해서 한 45% 정도가 이제 그 안에서 죽는 건데 물론 자연사는 아무래도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걸 나서 구조돼서 들어오는 애들 때문에 그렇게 죽는 일도 있지만 안락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냥 둬서 애들이 거기서 시름시름 앓게 하다가 죽게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안락사보다 더 나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버리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 이유는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 계획을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적 시각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선물로 선물 겸해서 같이 키우자고 해서 원래 혼자 살면서 좀 그런 외로운 그런 것 때문에 같이 키우게 됐어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해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줄지 않는 이유는 반려동물 시장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냥 집 근처에 애견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 가봤는데 이 친구가 분양이 안 된 채로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아는 언니가 임신을 하면서 그 못 키우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구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돈만 주면 쉽게 사는 문화가 결국 쉽게 버리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인데 사고 파는 시장이 커질수록 강아지 공장 같은 불법 번식 문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수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 쉽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버려도 다시 돈을 주고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뭐 펫샵이나 이런 펫샵 심지어는 인터넷에서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마트에서도 돈만 주면 강아지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펫샵에서 팔리는 동물들은 강아지 공장 같은 번식장에서 태어나 경매장을 거친 경우가 대부분. 어리고 귀여운 동물을 선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 자랄 때까지 팔리지 않으면 다시 번식장으로 돌아가게 된다. 실제 펫샵에서 어떤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봤다.
강아지 공장에서. 그런 데서 오네. 그런 데서 온 애들도 있고 오지 않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데서 온 애들은 저희 이런 데서는 그렇게 분양이 잘 안 되고요. 인터넷에 이런 거 분양. 어디? 인터넷. 이런 애들은 그러면 어디서? 저희 다 거래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강아지 번식을 해도 깨끗하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거래처라고 하셨는데 그게 강아지 공장이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강아지 공장처럼 뭐 지저분한 데도 있지만 그 잘하는 데도 많다니까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2년 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 하지만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3개월 이상 반려견만 대상이라 정작 유기동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고양이는 제외된 상태.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보완도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또 반려동물 산업도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향후 5년간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동물 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최근 정부는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을 5조대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험 상품 개발과 동물 간호사 국가 자격화를 비롯해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전환과 경매업 신설, 온라인 판매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반려동물 산업을 양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상품으로만 바라본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경매업 신설 문제. 경매장은 강아지 공장과 펫샵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하며 동물 학대와 유기동물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때문에 경매업을 신설해 규모가 확장될 경우 무분별한 번식의 폐해가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 판매 허용도 마찬가지다. 이미 펫샵 등을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한 구조를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려동물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를 줄이고 학대당하는 동물들의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 네, 대표님. 네. 국내에서 이 애완동물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알려진 펫샵을 네, 통해서 동물을 돈을 주고 구입하고 네, 또는 네.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정착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이미 90년대 중반서부터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시장이 많이 확산됐습니다. 무분별하게 확산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는 충무로가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충무로가 메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충무로는 거의 많이 없어졌고 이제 인터넷 판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유도된 상황입니다. 예. 너무 쉽게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동물보호 인식이 좀 높고 법이 엄격한 이런 해외 사례 이제 서구 중심으로 보자면 강아지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펫샵 자체가 아예 시내에 없습니다. 없고 전문 브리더들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수고 그 전문 브리더를 홈페이지 정보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개, 원하는 고양이를 사기 위해서 그 브리더를 찾습니다. 그래서 농장까지 직접 가서 사고 이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강아지 값도 높아서 그분들은 소수의 적은 동물들만 판매해도 사업이 가능한 것이고요. 버려진 애들을 사야 돼, 가지고 데려와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꼭 브리더에서 가서 사는 것보다는 지역 내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것이 아주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펫샵 같이 강아지 공장 같은 일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보호소에서 안락사 당하는 애들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정말 아주 아프고 심한 부상 입은 애들 이런 애들만 안락사 당하고 웬만한 애들은 다 치료해서 입양 가는 이런 게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애완동물 산업 육성 계획에 따르면 아까 영상에서도 지적했듯이 경매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 현재도 물론 경매장이 존재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동물 번식한 동물 생산업이라고 법률적인 용어는 동물 생산업인데 그 동물 생산업이 원래 신고제예요. 그런데
그 신고하는 업체가 얼마 안 돼요. 187개 정도밖에 안 되고 무신고 업체가 뭐 1000개도 넘거든요. 네. 근데 그 불법 업체들이 계속 그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에 기반은 경매장입니다. 경매장에서 불법 업체들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불법 업체들을 받아서 강아지를 다 유통시키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경매장은 많은 수의 강아지들을 그 안에서 거래시켜야지 사업이 유지되는 업종이잖아요. 네, 네. 그러한 곳을 오히려 양성화시킨다 하면은 정말 더 많은 강아지들이 사회에 막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표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지금으로서는 제도적으로 이를 좀 더 강화하면 이런 예. 부분 좀 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정부의 생각은 이제 제도적으로 경매장을 강화하면은 그런 거 줄어들 것이다 아마 생각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법률에서 그 어떤 업이라는 것을 신설하는 순간 사실 법률은 아무리 동물보호법일지라도 그 산업을 진흥시켜야 되는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경매업 자체를 아예 없애고 그 농장에서 키우는 거를 그 소비자가 사실 직거래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경매장에 있는 한은 불법 업체들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아예 그런 그 나쁜 사례가 남을 수 있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반려동물 산업 육성 계획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또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반려동물 산업 육성책 중에 뭐 사료와 용품, 뭐 수의료 서비스 이런 거는 저희는 촉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네. 거는 반대 안 하는데 이제 그 경매업하고 또 하나가 이제 온라인 판매를 양성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현행 지금 그 제도 안에서는 온라인 판매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거를 좀 정리해 주겠다, 무분별한 거를 정리해 주겠다라는 의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강아지를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면은 또 그냥 너무 쉽게 개를 사니까 무책임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속버스 그 밑에 있는 짐칸에다가 강아지를 넣어서 배달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다반사로 생기고 그래서 애들이 여름에는 그런 데 타면 죽습니다. 또 그럼 강아지 값이 워낙 싸니까 죽으면 또 보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사실 경매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근절할 수 있도록 금지시켜 나가는 게 그 맞는 방향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제도적으로 쉽게 사고 파는 이거 자체를 네. 막고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좀 더 그렇죠. 책임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 반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르고 또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신중한 결정이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버려진 동물의 수가 8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반려동물 산업의 화려한 성장 가능성에만 주목하고 있는 듯합니다. 생명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큰 충격을 안겨준 강아지 공장의 끔찍한 실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반려라는 말에 담긴 뜻,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는 그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